수업 시작하죠. 최대한 재밌게 할게. 재미없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수능 실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미적분 2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미적분 2나 수능 실전보다는 쉽습니다. 그리고 수능 실전을 하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 후다닥 빨리 끝내서 확률과 통계 모의고사까지도 충분히 풀 수 있게 공부를 좀 하시고 이 자료가 좀 부족하다, 이 책이 좀 부족하다, 내가 지금 모의고사를 풀기에는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자료를 요청하세요. 우리가 7번밖에 수업이 없어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프린트물이 나가긴 할 텐데 그것들이 좀 더 부족하다, 아니면 난 좀 더 확률 같은 게 열심히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얘기하시면 충분히 또 다른 프린트들이나 자료들을 보내줄게요. 프린트해서 주겠습니다. 자, 차례부터 한번 볼까? 우리가 1단원이 경우의 수고요. 순열과 조합을 우리 공통수학 1 시간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닮음이랑 막 이런 거 배우면서 경우의 수 확률을 배우고, 여러분 아직 이제 시험 보겠네요. 3학년 2학기 때 통계를 배웁니다. 3학년 2학기 때 마지막에 통계를 배워요. 표준, 편차, 분산 뭐 이런 것들,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그것들이 합쳐져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으로 이제 다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열과 조합인데 여기가 가장 좀 어려워요. 경우의 수가 가장 좀 어렵고 문제로 나온다면 어렵고, 우리는 고1 때 배웠던 공수원에서 배웠던 순열 조합에서 여러 가지 순열들과 조합들을 배울 겁니다. 순열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순열들과 조합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조합과 여러 가지 중복조합을 구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나면 경우의 수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확률,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확률을 그대로 배우고 추가가 하나 되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핵심인데 그 조건부 확률 같이 배우시면 되고, 이항정리라는 독특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이 이항정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확률의 마지막까지 저 통계 쪽에서도 계속 이항정리의 개념들을 쓰니까 좀 진지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가 나옵니다. 보통 확률과 통계의 킬러 문제들이 통계 쪽에서 확률과 통계 마지막 문제가 나왔다, 통계 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약간 물수능이다 또는 시험이 좀 쉽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우의 수 쪽에서 킬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좀 많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추세는 계속해서 통계 쪽에서 4점짜리들이 킬러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내용은 배우기는 조금 어렵고 배우고 나면 문제 푸는 것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약간 대수 같은 느낌이랄까? 배우기는 어렵지만 배우고 나면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버겁지만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을 좀 끝내볼까 싶어요. 주말 특강을 하셨던 선생님께서 이거 끝내야 된다, 그래야 교재를 다 끝낼 수 있다 라고 하셔서 이쪽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인데요, 순열과 조합에서 먼저 순열입니다. 심준혁? 순열이 뭐냐? 뽑아서 나열하,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게 순열이죠. 순서 있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몇 개를 뽑던지 아니면 전부를 다 뽑아서 나열을 하는데 그 나열이 나열한다라는 건 순서 있게
순서를 보겠다. 이렇게 나열하는 거를 순열이라고 하고요. 경우의 수와 순열에서 우리 공수원에서 배웠던 것들부터 먼저 조금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어요. 합의 법칙이 뭐랑 좀 비슷할까? 더하는 거니까 합집합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통계에서 순열 확률과 통계에서. 그래서 합의 법칙은 더하는 거긴 한데 언제 더하느냐? 결과가 끝난 친구들끼리 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서상을 내가 경우의 수를 5개와 6개를 찾았는데 답에 11도 있고 30이 있을 때 뭘 선택할 거냐? 뭘 선택해? 따져보는 거지. 이게 합의 법칙인가 곱의 법칙인가를 따져보는 거. 그래서 결과가 끝난 애들끼리라면 두 가지를 더할 거고요. 결과가 끝나지 않은 친구들까지는 계속 곱할 겁니다. 곱하는 건 뭐랑 비슷할까요? 집합에서. 교집합과 좀 비슷하겠죠. 교집합. 그래서 합의 법칙은 합집합과 같은 의미를 가져서 또는으로 해석하거나 결과가 끝난 애들은 더할 겁니다. 좀 나중에 보면 막 살 떨려. 정말로 저렇게 내가 5랑 6을 더했는데 5랑 6을 구했는데 11과 30이야. 생각을 해봐. 너네가 수능장에 가가지고 마지막 이것만 맞으면 서울대를 가. 근데 11도 있고 30도 있어. 그럼 뭘 쓸 건데? 를 선생님이랑 공부할 거야. 명확하게. 선생님은 계속 결과가 끝났는지 끝나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랑 계속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그걸 더할 건지 곱할 건지를 계속 얘기할 겁니다. 쉬워요. 쉬운데 정작 어려운 문제들, 시험 문제들을 만나서 답을 구해놓고 나면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럴 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곱의 법칙은 교집합과 같은 내용이라서 동시에 라고 문제에서 나온다면 곱할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계속해서 라는 의미들로 해석되면 나온 경우의 수들을 다 곱할 거예요. 다 곱합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가 끝난 친구들을 더할 거고, 얘는 결과가 끝나지 않고 계속된 친구들끼리는 결과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잘라놓고 곱할 거예요. 잘라놓고 곱할 겁니다. 자, 순열이에요. 뽑아서 나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여기 밑에 있네요. NPR이라고 써요. 어떻게 해석하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까지는 똑같아. 뭐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그 R개를 뽑은 거를 다시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R 팩토리얼을 NPR로 쓰면 이게 NCR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 어떻게 했었죠?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 팩토리얼은 설명 안 해도 되죠? 3학년들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볼까? 효주야, 효주 어디냐? 팩토리얼이 뭐냐? N 팩토리얼이 뭐예요? N 곱하기 N-1 곱하기 쪽쪽쪽에서 몇 가지? 2 곱하기 1까지. 이걸 순열로 생각하면 뭘까? 식으로 쓰면, 얘처럼 쓰면 NP N인 거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싹 다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게 N 팩토리얼이랑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요, 여러분. R이 N으로 바뀌면 여기가 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0팩은 편의상 1로 해석합니다.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다. NPN은 n 팩토리얼과 같다. NP0은 1이다. 아무것도 뽑지 않으니까 나열하는 방법도 없죠. 없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순열이었어요. 자, 쉬워. 뒤로 넘겨볼까요? 자, 집과 학교 사이에 오른쪽 그림 같이 도로망이 있대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어떻게 할까? 지점은 지나지 않는다. 집에서 A를 거쳐서 학교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집에서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학교를 가는 방법도 있고. 잘못됐다. 집에서 B를 거쳐서 A를 거쳐서 학교 가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 집에서 B를 거쳐서 학교에 가는 방법도 있죠. 그죠? 얘네들은 다 학교에 도착한 애들이니까 여기서 나온 각각의 가지수들은 다 뭐 해야 되겠어? 곱해,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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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요. 자, 몇 개? 집에서 A 몇 가지? 두 가지. A에서 학교까지도 두 가지. 얘네들 학교까지 가기 전까지는 다 곱합니다. 4. 집에서 A까지 두 가지. A에서 B까지도 두 가지. B에서 학교까지 한 가지. 그래서 얘도 4. 집에서 B까지 세 가지. B에서 A까지 두 가지. A에서 학교까지도 두 가지. 12. 집에서 B까지 세 가지. B에서 학교까지 한 가지. 그래서 3.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들이 나와요. 해볼까요? 2번 몇 번일까요? 해볼래요? 벌써 풀어봤어? 몇 가지 나와요? 이렇게 빨리 풀면 돼. 이게 금방 풀릴 수 없어. 몇 가지 나옵니까? 첫날이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4개의 도시에서 C도로로 가는 방법은 A에서 B로 가서 C로, A에서 B로 가서 C로, A에서 없네. B에서 D까지가 없네요. 그럼 여기가 3가지, 2가지, 6가지, 2가지, 4가지, 8가지. 그래서 총 14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3번인데 3번 밑으로 가보자, 얘들아. 이게 이제 우리 너희들은 수능을 볼 때 대수, 미적, 확률과 통계로 시험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지. 문제 구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하겠지만 확률과 통계의 1번은 이 문제입니다. P 아니면 C예요. P 아니면 C야. 그래서 NPR이 아까 선생님이 쓴 R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식은 꼭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외우고 계셔. 이거 안 그러면 2점 깎여가지고 어디서 창피하게 야 너 수학 몇 점 맞았어? 했는데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98점이 가장 억울하긴 하고 수능에 100점 96점이다 그럼 아쉽네. 근데 98점이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서울대 갈 거 연대 가면 좀 아쉽잖아요. 요 공식들, 기본적인 공식들은 꼭 확률과 통계에 하면 암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약간 미적분수랑 똑같다고 할까? 미분법이나 적분법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암기하듯이 확률과 통계도 어느 정도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조금 피곤한 과목이긴 해요. 자, 해볼까요? 7PR이 210이다. 그러면
7 6 요렇게 해서 210이 나오는 R 값을 찾는 건데 어디까지 가면 210이 나와요? 7, 6, 5 몇이야? 여기까지네. 7, 6, 5까지 하면 210이 나오죠. 그럼 연속해서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그 3개를 일렬로 나열시킨 것이 210까지더라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7P 3 NP는 뭘까요? N-1 두 개를 뽑아서 그걸 2개로 나열했더니 그것이 90이더라. 10 곱하기 9 하면 90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N은 10이더라. 이것만 하면 돼. NP3은 뭐예요? N-1, N-2, N-3 20의 N-가 똑같으니까 없어집니다. 4, 5 연속된 두 자리 자연수가 곱해서 20이면 5 곱하기 4네. 이게 5, 얘가 4니까 N은 7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밑에 것도 해볼까요? 후다닥 해보자. 5에서 몇 곱해서 60 나오냐? 연속된 자연수들 곱해가지고 5, 4, 3? 5, 4, 3 R은 그러면 3 요 R은 3이겠네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60이니까 NP는 뭘까? 2개 곱해서 30 나오네. 6 곱하기 5가 30인가? 그럼 N은 6인가요? NPO가 NP3이다. 그러면 N-1, N-2, N-3, N-4가 30에 N-1, N-2까지니까 4 그럼 또 6, 5, 30이니까 이 친구가 6이면 되겠네, 그지? 얘는 몇? 9더라. 쉽죠? 넘겨볼까요? 이누야, 이누 어디 가니? 이누야, 1번이 무슨 순열이니? 식으로 써봐. 머피 뭐예요? 5팩토리얼 맞아. 5팩토리얼.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그냥 싹 다 나열해 버리는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에서는 직순열이라고 합니다. 직순열. 다 나열한다. 얘는 식으로 쓰면 뭐 5P 오겠죠. 5명 중에 5명 다 뽑아서 그 5명을 일렬로 나열하겠다. 순서 있게 세우겠다. 5팩토리얼. 외워야 되겠죠. 5팩 몇이야? 120이요. 이건 기본으로 외우고 계시겠죠? OP. 혜승이 어디였어? 혜승아 3학년이니까 이거 몇이야? 이거 몇이야? 아니 이거 딱 이거 딱 몇이야? 몇이야? 뭐야? 이거 몇이야? 55. 이거 몇? 빨리 써. 계산해. 몇이야? 몇이야? 뭐라고? 못 들었어. 5,050 아니요. 몇이야? 아직 시그마가 안 나갔다. 몇이야? 이거 어떻게 했어? 몇 분에? 몇 분에? 6분의 n. (2n) 플러스 1 이렇게 몇 나오냐? 385?
맞아요? 380. 아, 외워. 미적투 송, 미적투 송, 미적투. 수능 실점.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외우고 있어야지. 그래야 막 급수도 하고 할 거 아니야. 자, 됐어요. 됐어. 자, 우리는 5팩만 알자. 5팩이 몇이다? 120이다. 5팩만 고민하고 외워봅시다. 자, 2번.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까? 그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그 3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래. 5P3인 거죠. 5P3은 5부터 연속해서 3개 숫자를 쓰는 거예요. 160이 되겠다. 3번. 서로 다른 9권의 책 중에서 R권을 뽑아서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거니까 9PR이고 그것이 72가 되더라. 그러면 9부터 생각해서 98에 70이니까 R이 몇인 거야 얘들아? 2요 라고 쓰시면 되죠. 세상 쉽다. 세상 쉬워.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냥 눈으로 풀자. 몇 팩? 몇 팩? 6팩토리얼이죠. 6팩은 몇이겠어? 120에 6파니까 720. 720. 2번. 얘들아, 대표부를 뽑는데 직책이 존재해. 그래서 우리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 시험 잘 봤나요? 2학년 2학기? 이번에 3학년 1학기 시험 잘 봤나요? 다들 잘 본 것 같은데. 2학년 2학기는 어땠나요? 할만했나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웠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 그때도 했었어. 10명 중에서 대표, 부대표를 한 명씩 뽑아. 그럼 자, 너 대표, 너 여기 부대표. 그럼 대표 아래가 10명이고 대표 아래 10명 중에 1명 고르는 방법 10가지. 대표 한 명 정했으니까 나머지 9명 중에서 1명 고르니까 여기고. 그래서 10 곱하기 9가 90인데 요 녀석을 10으로 쓰면 10P2가 되더라. 직책이 있으면 순열입니다. 직책이 없으면, 직책이 똑같으면 조합을 쓰면 돼요. 뒤쪽에서 할 겁니다. 자, 마지막. N권 중에서 2권을 뽑아 일렬로 나열할 건데 56이래. 연속된 두 자연수가 56이 되려면 몇이면 되냐? 8, 7에 56인가? 그럼 몇 번? 8번이요.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돼요. 자, 7번에 별표 하나 할까? 별표 하나. 자, 남자 넷,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여자 3명이 이웃해야 돼. 이웃하면 어떻게 하지? 묻나? 하나로 봅니다. 이웃하면 하나로 봐. 오케이. 그럼 여자 3명을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 너 한 명이야. 그럼 총 몇 명이 있다고 보면 돼? 5명이 있다고 보면 되니까 이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5팩이고 이 묶은 이 안에서 여자애들 3명이도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5팩 곱하기 3팩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똥멍청이 누구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두 번째는 거기다가 써보세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해볼래요? 물어볼 거야. 몇 나오는지 물어볼 거야.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거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할까? 이웃하지 않는다. 나오나? 나오나? 서유라,
나왔어? 멀리서 왔으니까. 몇 나왔어? 1300. 1440. 약간 숫자가 좋긴 한데 보통 1440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재용아, 재용이 어디 갔어? 재용이. 몇 나오냐? 아직 안 나와. 빨리 해. 너한테 물어볼 거야. 약간 이름이 좋다. 뭔가 되게 갤럭시를 쓰고 싶은 그런 느낌이다. 선생님이 미적분 극한 설명할 때 막 이재용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좋네요 이름이. 몇 나온 애야? 예? 안 나오는데 이거. 아직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 너 몇 나왔어? 4,320. 요까지만 해볼게요. 자, 얘들아, 먼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뭐부터냐면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가 초보자들이라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너희들은 똑똑이들이니까. 선생님,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 여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면 그것이 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건 안 돼. 왜 안 돼? 여사건이 안 돼. 왜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선생님 7팩에서요 전체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나열할 수 있는 전체 가지수 7팩에서 저희가 방금 구한 5팩 곱하기 3팩 여학생들이 이웃하는 경우들만 이렇게 좀 딱 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한가요?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지? 왜냐면 여자 남자 여자 요렇게 있는 것도 어쨌든 2명의 여학생들이 이웃한 경우니까 전체 가지수에서 뺀다면 여자애들이 2명 이웃하고 1명이 떨어져 있는 경우까지 다 빼야 여사건이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해요. 더 빼야 돼. 2명 이상이 붙어 있으면 다 이웃이라고 생각하니까 3명이 전체 이웃한 것만 빼서는 우리 문제에서 찾는 이웃하다,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다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건 여사건으로 안 돼. 근데 만약에 여학생들이 2명이었다. 그럼 이게 맞아. 만약에 여학생이 3명이 아니라 2명이면 전체에서 여학생 2명이 이웃한 경우만 빼면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수가 나와요. 근데 요게 2명보다 더 커진 3명, 4명이면 전체 여학생 3명이 딱 붙어있는 경우도 이웃한 거지만 여학생 둘만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웃한 거니까 이때는 따로 더 빼줘야 돼. 그러니까 좀 빡세단 말이죠. 이웃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쩌리들부터 먼저 안 치는 거야. 주인공은 여학생들이니까 잘 싸우지 않는 남학생 4명을 먼저 나열합니다. 몇 팩? 몇 팩? 4팩. 남자애들 그냥 4명 나열하는 거야. 4팩. 그러면 죽었다 깨라도 난 여학생이랑 같이 안 할 거야. 쟤네들이랑 싸웠어. 그래서 난 여기 앉을 거야. 요 자리에만 들어가주면 돼. 몇 명이? 3명이. 몇 자리에? 5자리에. 뭐 있게? 순서 있게 들어가시면 돼요. 순서 있게 안 곱하기 서로 다른 자리 몇 개 중에서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골라서 들어가 앉으면 되는데 그때 뭐가 있어? 사람은 다 순서가 있어. 그럼 요렇게 돼. 요게 몇일까? 24인가? 요게 몇이야? 60. 그러니까 몇이야? 1440. 맞아요. 요렇게 되네요. 여기 1440.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웃하지 않다가 문제야. 이웃하지 않는다. 문제는 무조건 이웃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웃하지 않다, 이웃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언급되지 않은 남학생 또는 여학생들을 먼저 직순열로 나열하고 그 사이에 의자를 들고 와서 앉든 주사위를 굴리면서 앉든 노래를 부르면서 앉든 해서 들어와 앉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8번은 몇일까? 한번 해볼래요? 8번 몇 나옵니까? 국어책은 국어책끼리, 영어책은 영어책끼리 이웃하게 꽂아야 돼. 준혁아, 준혁이 어디 갔냐? 준혁이. 몇 나왔냐? 빨리 해. 너한테 물어볼까요? 몇? 재영아 몇 나왔냐? 280. 에? 몇? 288? 만나서 볼까? 자, 서로 다른 국어책이 있고 서로 다른 국어책, 영어책, 수학책을 꽂을 건데 국어책은 이웃해. 그럼 너 한 권 묶어줘. 영어도 영어책끼리 너도 한 권으로 묶어줘. 그럼 총 책은 몇 권 있는 거야 얘들아? 4권이 있는 거야. 수학책 2개, 영어 하나 묶었으니까 그럼 총 4팩이고, 그지? 그리고 안에서 국어책끼리도 자리 바꾸고 안에서 영어책끼리도 자리 바꾸고. 이게 몇이? 이게 288인가요? 답은 288이에요. 잘한다. 자, 이제 진짜다. 이게 이제 확통이에요. 여기까지가 복습, 공수원의 복습, 2-2 과정의 경우의 수와 확률의 복습이고, 이제 진짜로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원래는 원순열이라는 것이 있었어. 원래 선생님 때는 원순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원순열이 빠지고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중복순열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복순열로 가자. 중복순열은 뽑는데 뽑아서 나열하는 것까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뽑는 걸 뭐에서 뽑겠다? 중복해서 뽑아내겠다. 이게 중복순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기호들을 배울 텐데 여기에 P가 써져 있는 순열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NCR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배울 N-파이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N 중복조합인 NH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에서 배워야 할, 계산해야 할, 문제마다 써야 할 식들이 이 딱 4가지밖에 없는데, 자, 이거 적어볼까? 어디 중복순열 옆에다 적어볼까? 이거 뭔지 모르지만 NPR, NCR, N파이R, 저 파이라고 있거든요. N파이R, NHR 이렇게 일렬로 써야 돼. 이렇게 일자로. 자, 여기 자, 얘들아 봐봐. 이게 뭐냐면 내가 NPR을 쓸 거야. 순열을 쓸 건데 내가 써야 되는 숫자가 5랑 3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n은 5로 가야 되겠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게 가능하니까. 근데
요런 녀석들은요 중복을 허용하니까 서로 다른 3개에서도 5개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야. A랑 B가 있는데 네 자리 이게 문자를 만들 거래. 그럼 여기 뭐 들어오냐? 몇 가지냐? 쓸 수 있는 거. 2가지요. 2가지요.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아니야, 나중에 할게.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지. 아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쓸 거냐, 곱의 법칙을 쓸 거냐의 명확한 기준이 결과가 끝나냐, 끝나지 않느냐였어. 그지? 그러면 이제 NPR이냐, NCR이냐, 여기서는 그냥 큰 숫자가 N 자리에 가고 작은 숫자가 R 자리에 가면 되는데 이렇게 중복이 붙은 애들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중복이 붙은 애들은 얘네 둘이가 역전될 수도 있어. 얘가 작고 얘가 클 수도 있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다. 자, 여기다는 집이라고 써주시고요. 여기다 집. 그럼 여기 뭐겠어? 물어봐야지. 채윤아 여기 있네. 채윤아 여기 뭐라고 쓸까? R 자리에는 뭐가 야 되면 집이 왔으니까. 차. 여기다는 사람이 옵니다. 집, 사람. 그래서 여기에는 집이니까 집이 이제 영어로 좀 유식한 말로 부동산이라고 하죠. 부동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지 지역은 굉장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아파트 가격대가 막 후덜덜하잖아요. 선생님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아직도 번듯한 집이 하나 없는데 여러분들도 대단하고 부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지에서 살면서 지트라는 학원을 보내면서 방학 때 이렇게 특강까지 시켜주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진짜 좀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유튜브 보다가 늦게 잤는데 그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학원 오는 것도 진짜 대단하고 또 끝나고 수금반 친구들은 오늘 다시 다들 최선 가서 영어 하실 거고 화목반 친구들은 이거 끝나고 조금 있다가 또 와가지고 또 공부할 거고 대단하긴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을 잘 키워낸 부모님들은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 집을 부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라고 해서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 들어와요. 개수가. 그럼 여기 뭐겠어? 사람이니까. 얘를 동산, 움직이는 재산들. 그러니까 차. 정확히 얘기하면 자동차 이렇게.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 만약에 수학여행 갔어. 방이 3개야. 학생이 10명이야. 그러면 집이 뭐겠어? 방 3개짜리. 3인. 움직이는 사람이 0이고 그럼 여기다가 3, 여기다가 10, 여기다가 3,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이제 요게 그럼 이제 이해됐어. 집이 움직이지 않는 거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공투에 적용되면 우리 공투 1단원이 뭐야? 기억나? 기억나요? 너무 오래됐나?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좌표, 직선, 그리고 빌어먹을 원, 그리고 도형의 이동까지 하고 뭐 나오죠?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이 막 그러실 거 아니야. 야야야야 1단원은 그래 어려워. 근데 2단원보다 쉽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집합과 명제죠. 집합과 명제. 집합 기억납니까? 집합 원소들이 있고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모여 있는 이런 집합들을 부분 집합들을 뭐 속하지 않는 것, 부분 집합의 관계나 원소의 관계나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집합이 우리가 공역과 정의역이라고 나눈다면 집에 해당되는 게 공일까 정일까? 공. R이 그럼 뭐겠어? 정. 그래서 공정으로 외우시고 공정한 사회에 살아. 공정. 집합 문제가 많이 나와 중복순열에.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면 움직이지 않는 것. 공역들. 왜? 우리가 막 A, B, C에서 X, Y, Z로 가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고 얘네들은 화살표를 받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공역을 집으로 보시면 되고 움직이는 화살표를 주는 저 녀석들, 정의역들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n과 r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하는지 나름 정립이 돼요. 그래서 또 3p, 3파이 5인가 5파이 3인가 답은 243도 있고 125도 있고 이러면 또 막 손이 떨릴 거 아니야. 나 이것만 풀면 서울대 갔는데 그러면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들었던 확률과 통계 특강했던 그 이상훈 선생님이 알려줬던 공정, 집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공정 또는 집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엠파이어 중복순열은 요 식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동그라미 뚫고 또는 세모 그려놓고 몇 개가 계속 들어가는지를 그냥 숫자로 쓰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요 식은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그냥 문제에 따라서 그냥 구멍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를 적으면 돼. 결과가 끝나면 더하고 결과가 끝나지 않는 애들은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왜 알고 있어야 하냐? 얘가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n의 r제곱. 얘가 이렇게 계산돼요. n의 r제곱.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또 2점짜리로 나오니까. 수능에서 2점짜리로 나오니까 또 막 살이 막 달달 떨려. 2파이 3, 3파이 2. 이게 2의 세제곱이었나 3의 제곱이었나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98점 맞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n파이 r n의 r제곱으로 씁니다. 근데 요건 그냥 계산할 때만 쓰는 거고 중복순열 할 때는 그냥 식으로 풉니다. 계산식을 안 써요. 요 파이를 쓰진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 넘겨봐. 괜찮아. 중복순열은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에요. 자,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를 구해라. 식으로 쓰면 먼저 이렇게 자릿수를 구해라, 정수를 구해라. 그럼 선생님은 먼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세 자리 정수. 여기서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서로 다른 세 숫자. 서로 달라야 된대요. 서로 달라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5개. 그럼 서로 달라야 되니까 여기는 몇 개? 4개. 그럼 2개 갖다 썼으니까 여기는 몇 개? 3개. 만들어줘야 끝나니까 곱해. 그러면 60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5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어. 그러면 하나, 둘, 세 자리가 있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5개인데 중복을 허용하니까 쓴 거 또 써도 되니까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그럼 여기도 식으로 쓰면 집이 3개고 움직이는 숫자가 5개다. 그래서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 5 곱하기 3이다. 5 곱하기 5 곱하기 5다. 그래서 총 125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집합 얘기할 때는 구멍 뚫어놓은 게 이게 집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셔야 돼요. 글 문제에서 집을 누구로 쓸 건지 사람을 누구로 쓸 건지를 이제 판단하셔야 합니다.
넘겨보면 밑에 11번도 같이 볼까요? 다섯 개의 숫자가 있어요.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구해세요. 그럼 또 하나, 둘, 셋.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몇 개야? 4개. 0 쓰면 안 되니까 4개.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이제 0도 써도 되니까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 3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거든. 식 굳이 쓰지 않아. 저 밑에처럼 이제 얘도 안 썼네. 자, 0, 1, 2, 3, 4, 5 중복을 허용한다. 그럼 똑같이 구멍 3개 뚫고요. 여기에 몇 개? 0 빼고 4개. 그 다음부터 0도 와도 되고 중복해서 4 와도 되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5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3번이요. 넘어가세요. 자, 점과 작대기를 이용해서 신임을 만들 건데 점과 짝대기에서 5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5개를 뽑을 건데 5자리를 쓴다는 거.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점 짝대기 2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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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총 몇 가지에 만들 수 있다? 32가지를 만들 수 있다. 14번은 뭐겠어 그러면? 유제 14번. 4번 들어 올린대. 그럼 몇 개? 구멍 4개 뚫어놓어. 여기 올 수 있는 거 빨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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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의 4제곱 81이 되더라. 나왔다. 또 물어봐야지. 상현아 어디 갔어? 1대1 대응이 뭐냐? 1대1 대응 함수의 1대1 대응의 조건. 공격이랑 치우랑 훌륭합니다. 공역과 치역과 정의역의 개수가 똑같으면 1대1 대응. 이어볼까요? 자, 보세요. 자, 1대1 대응은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 라고 하면 1대1까지는 붙일 수 있어. 그렇지 않냐? 공역과 치역. 정역의 개수까지 다 똑같으면 자, 이렇게 되고요. 1대1. 1대1 대응이면 뭐가 생기지? 역함수가 생겨요.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지? 뭐라고? 역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어. 그럼 어떻게 생겨요? 야, 기대지 마. 똑바로 안 줘. 뭐 y는 x 먹어봐. 그거 말고. 그래, y는 x에 대해 대칭인 것까지는 맞아. 역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뭐였지? 1대1이 되려면 무조건 숨 쉬었잖아. 어디 갔어? 안돼, 여기까지 이어줘야 돼. 1대1 대응이야. 공투에서 이어졌어. 1대1 대응이면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똑같아.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해.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을 찍어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더라? 재영아, 어떻게 생겼냐? 뭐예요?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어? 서율아, 어떻게 했는데? 기억나잖아, 얘들아. 지수함수 생각해봐, 지수함수. 머릿속에.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뭐지?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로그함수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무리함수 기억나? 무리함수. 요거 일부분 잘라야죠. 일부분에서 만약에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요게 2차함수의 그 어떻게 생긴 거냐? 뭐 2차함수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겨서 반절 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요거 반절만 쓰고 막 이렇게 하지 않나? 아 이런 애들 보니까 더 어때? 알았어. 증가함수 이마 또는 감소함수 여야만해. 증가 영어로 increase 이런 거 말고 뭐가 함수가 증가한다. 무엇이 f 프라임에서 얘보다 큰 함수죠. 아 그래야 증가할 거 아니고 그래서 x축 위에 있으면 막 위로 꽂을 거 아니냐, 그지? 그럼 얘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이어지셔야 돼. 여기까지 이어져야 돼. 여기까지. 그래야 1대1 대응 나오면 보통 어디서 나오겠어? 가나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수능 문제들 같은 경우에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가조건에 fx가 1대1 대응이다. 아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같겠다 까지 쓰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예요. 자. 좋아. 1대1 함수는 그럼 뭐지? 정의역과 누구의 개수가 똑같아? 정의역과 치역의 개수가 똑같은 걸 1대1 함수.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x에서 y로의 함수인데요. 그럼 자, a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4개. b가 갈 수 있는 건 그러면 3개. c가 갈 수 있는 건 2개. 식으로 쓰면 공역 4개, 정역 3개. 공정인데 순서가 있고 중복 허용 안 되니까 PC, H, 파이 중에 P인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냥 X에서 Y로의 함수다.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러면 A가 갈 수 있는 거 4개, B도 4개, C도 4개가 나옵니다. 이걸 식으로 쓰면 공, 중복 허용의 정 이렇게 써지겠죠. 안 쓴다 근데 이거 안 써. 계산 문제에서 파이에 관한 계산을 할 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쓴다. 해볼까요? 이거 너무 쉽다. 똑같아 본다. 옆으로 넘겨볼까? 자, 3명의 학생 A, B, C를 1반과 B반. 오, 이거다. 자, 1반과 2반이 있어요. A, B, C 중복을 이렇게. 한 명도 배정받지 않은 반이 있을 수 있다. 몰빵이 가능한 거예요. 다 집어넣어도 된다. 비어있다. 몰빵이 가능하다. 몰빵이 가능하면 중복을 붙입니다. 비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중복. 몰빵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중복을 붙이고 순서가 있으면 순열을 붙여서 중복 순열이라고 하고 순서가 없이 뽑기만 하면 중복 조합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중복 조합은 오늘 다시 배울 겁니다. 자, 반이 2개가 있어. A가 갈 수 있는 거 A가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고요. B가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고 C가 갈 수 있는 것도 2가지. 그래서 얘는 식으로 쓰면 방이 있고 사람이 셋이니까 2의 세제곱이라고 쓰셔야 돼요.
2의 세제곱이다. 3의 제곱이 아니에요. 2의 세제곱이라고 쓰셔야 돼요. 19번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4명의 여행자가 서로 다른 세계의 호텔에 투숙할 건데 한 명도 투숙하지 않는 호텔이다. 몰빵이 가능하다. 그럼 집이 호텔 3개, 사람이 4개. 그래서 3의 4제곱 81이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죠. (20번) 조금 어려우니까 기명투표가 뭐야? 뭐 그런 거지. 뭐 내가 누구 뽑은지 그냥 자 반장 내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는 사람 손들어 했는데 그냥 다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뽑은지 알아. 그래서 만약에 효주랑 민우가 선생님한테 2표를 준 거랑 민우랑 예준이가 선생님한테 2표를 준 건 아예 다른 겁니다. 기명이면 주는 것에 따라 다르니까. 그럼 6명의 선거인이 2명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대. 기명 투표를 한대. 그러면 집이 누굴까? 후보자일까 선거인일까? 후보자가 받는 거잖아 표를. 그지? 그래서 집이 후보자고요. 사람이 선거인입니다. 6이에요. 그래서 2의 6제곱 64가지가 나옵니다. 자, 저건 똑같이 가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19번, 19페이지. 별표 같은 것이는 순열. 얘는 좀 중요함. 근데 너희들은 이미 한번 배웠어 얘를. 2학년 2학기 시험 대비하면서 또는 2학년 2학기 언제 배웠어? 혜승아 2학년 2학기 언제 배웠어? 몇 학년 배웠어? 초육? 이때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같은 것이는 수열이 이건데 A에서 B로 가는 초단거리 기억납니까? 가지수 A에서 B로 가는 초단거리 어떻게 구했죠? 기억납니까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거? 너무 많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몇 가지예요? 이거 2가지, 3가지, 4가지. 이것도 좀 많다. 그럼 여기는 3가지, 10, 40, 20 이렇게 쓰죠. 얘들아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수능에서 이제 이런 거 나오잖아. 니네 기억나지 이거? 이게 웅덩이가 생겨버렸어. 그러면 이거 직접 세야 되거든요. 직접 세야 돼. 이럴 때 수능에서도 그냥 이렇게 풉니다. 하나씩 세서. 근데 이제 이게 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냐? 바로 할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뽑아놨더니 이런 거야. A, B, B, C 이렇게 있어. 이 문자 5개가 같은 게 2개, A도 2개, B도 2개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나열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그러니까 순서 있게 나열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문자열이 몇 개냐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문자가 몇 개 있으니까 원래라면 5팩 아닌가? 근데 얘네가 하필이면 같은 게 2개씩 있어. 그러면 같은 것의 개수대로 나눠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A, B 이렇게 있으면 전체 나열한 부분이 총 4가지인데 같은 게 3가지니까 3팩으로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이거 써보면 뭐 AAB, AABA, ABAA, 뭐 A, 뭐 BAA 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나오고 요. 얘도 마찬가지죠.
가장 기초적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이거예요. 자, 앞으로 또는 위로만 가는 거니까 앞으로 가는 문자열을 선생님이 A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는 문자열을 B라고 한다면 코딩하는 거야. 그냥 로봇. 선생님 딸려도 이거만 하던데. 총 움직이는 게 앞으로 3번, 위로도 3번. 그래서 결국엔 앞으로 3번, 뒤로 3번, A 3번, B 3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순서 있게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A, B, B, A, A, B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앞으로, 위로, 위로, 앞으로, 앞으로, 위로 이렇게 해서 이런 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엔 앞으로 움직이는 가지수와 위로 움직이는 가지수를 일렬로 나열한 방법이나 A에서 B까지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총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눈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요 녀석이 720이고 요 녀석이 36인가? 그래서 계산하면 20 나오죠. 요게 첫 번째. 근데 수능에서는 무조건 여기에 길이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이 길 찾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식을 쓰지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일일이 하나씩 세는 게 가장 좋아요. 수능에서. 내신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무조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놓으실 거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이 녀석, 요 방법으로 20을 찾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뭐가 있냐? 이런 거지. 두 번째가 시험인데 우리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다 하나 써놓을까? 개념 확인 여기 밑에다 써놓잖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여기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런 거야. 봐봐. A, B, C, D가 소풍을 갔어. 현장학습을 갔는데 이 A랑 C가 요 A라는 녀석이 아주 나대, 좀 깝쳐. 그래서 반장 C한테 선생님이 야, C야, 너는 A보다 항상 뒤에 있어라. 그래서 A가 어디 다른 데 못 가게 항상 감시해라 라고 했어.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A, C, B, D 뭐 이런 것도 되고 A, B, C, D, E도 되고 A, B, D, E, C도 되는 것처럼 A는 C는 항상 A 뒤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럴 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 친구들을 같은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나열하는 거죠. 만약에 K, B, K, B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무조건 A요. 얘가 무조건 C야.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문자열을 보고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앞에 있는 녀석이 A고 뒤에 있는 녀석이 C라 결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안 되거든.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 친구들은 각각 순서가 있는 애들끼리는 같은 문자열로 봅니다. 그래서 A가 C보다 앞에 서서 돌아다니는 방법이 총 5팩 중에 순서 정해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니까 여기다 그냥 2팩 갖다 박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안 해도 60까지가 그냥 쉽게 나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얘네들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얘네들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야겠다가 공식입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민준아 이해됐어? 할만해? 유일하게 2학년입니다. 유일하게 2학년이에요. 기특하지 않나요? 너희들 작년 2학년 때 뭐 하고 있었어? 무슨 특강 듣고 있었을까? 작년 2학년 기억나? 1년 전인데 딱 지금 커리큘럼이 아마 공투 정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지 않아? 그래야 공투, 대수, 미적 아니 나 한 대수 정도 하고 있어야 되겠다. 미적? 대수 미적? 지금 2학년 마스터반이 미적분 심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선행이 되게 빨라요. 선행이 되게 빨라고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에서 1팀에서 MD반을 맡고 있거든요. MD반 그러니까 초6 애들이야. 초등학교 6학년 악어 수학 다니던 초6 애들이 이제 영재센터를 갈 거냐 아니면 여기 지금 자사센터에서 계속 공부를 할 거냐 자사고를 갈 거냐를 결정하기 전에 최소 공투까지는 완료를 해야 영재센터를 가든 여기에 있든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친구들은 MD반이 저기 영과고 센터에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같이 있는데 여기. 그래서 초육들이 선생님이랑 이저 공수원 실력 정석을 하거든요. 초육들. 그래서 얘네들도 여러분들이랑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12월에 공통수학 2 블랙라벨까지 끝나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보면 되게 빨라요. 선행이 되게 빠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것들도 있죠. 아, 나 이렇게 빨리 하는데 공원도 하나도 모르겠고 공투도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미적분 2를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수동 실전을 하는데 대수미적 그래 확률과 통계는 그래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공수원 공수 2라고 하는데 요새 고등학교에서 1학년 내신이 가장 중요한데 아 이거 안 해도 되나? 그래서 지금 3학년들은 지트케어 플러스 시간에 뭐 내신 대비 그 내신 기출 문제들도 좀 푸는 것 같고 또 공수원이나 공수2 뭐 미니 모의고사를 보는 수능 실전반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사실 이 시기에 3학년들이 여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학기 때 여름방학 때부터 해서 12월까지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하냐 라고 본다면 미적2 할래 공수원 할래 하면 미적2가 선생님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미적2를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이게 3학년 이제 12월이 끝나면 12월이 딱 되는 순간 11월 말에 모든 내신이 종료가 되고 3학년들은 12월에 1일부터 고등관으로 넘어가요. 지도 고등관. 지도 고등관으로 12월 1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겨울방학 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여러분들의 시간표대로 학원을 가고 고등관에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아니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그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거나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등수학 체계로 이제 넘어가서 고등부 시스템대로 이제 따라갈 텐데 주구장창 공수업만 합니다. 주구장창. A, B, C 그룹이 있어요. 지도 고등관이. 그래서 6개 반으로 나눠졌거든요. 작년에. 선생님이 재작년에 3학년들 보낼 때는 6개, 7개 반이었는데 어쨌든 A, B, C 그룹이 있고 A 그룹에도 A 1반, A 2반에서 A 6반까지 B 그룹에도 B1부터 B 6반까지 C 그룹에도 C1부터 C 8반까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자식들은 매월 반이 바뀝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시험을 계속 보면서 네, 첫째 여러분 이제 딱 시험을 봐, 반편성을 봐. 그래서 내가 뭐 A 3반이 됐어. 담임 선생님이 전화 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A 3반 담임 누구누구입니다. 한 달 후에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C 3반 담임 누구누구입니다. C 3반이요. 매월 바뀌어요. 정말로 여지없이 바꿉니다. 애들도 없어. 친하다, 잘한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오로지 공수원만 가지고 그렇게 시켜요. 공수원, 공수투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10시부터 10시까지 시킵니다. 그 유명한 10-10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수원을 해봐.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3개월 동안만 해도 충분한데 그걸 3개월을 더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냐? 없어요. 흥미만 더 떨어지고 반복만 되고 공부한다고 해서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커리큘럼의 선생님은 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가서 충분히 할 시간들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서 공수원을 하네 공수투를 하네 너 미적분 투를 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미적투를 하고 있냐 뭐 수능 실전 뭐 도움도 안 되는데 뭐 하고 있냐 나는 공수원 하려 한다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그냥 지금 그대로 커리큘럼 따라가면 돼요. 나중에 하면 됩니다. 12월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늦었다고 생각했으면 학원에서 미리 시켰겠지. 미리 시켰겠지. 같은 학원인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확률화 통계도 이렇게 해놓는 것도 너무 좋고. 자, 넘겨볼까? 자, 5개의 숫자를 모두 쓸 거야. 이걸 다 쓸 건데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를 구해라. 그러면 그냥 나는 5개니까 5팩이야. 근데 같은 게 3개가 있네. 그래서 3팩. 그래서 20개요. 이렇게 그냥 쉽게 쓰시면 됩니다. 요게 믿기지 않겠지만 3점이에요. 20개에서. 개꿀이죠. 확률과 통계가 좀 약간 거저해요. 여러분 막 그래프를 막 그리고 해석하고 적분하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뿅뿅뿅씩 3개 써서 4점짜리도 나오고 아주 편합니다. 해놓으면 좀 개꿀이에요. 자, 2번 1112에서 이제 여기가 좀 빡세네. 4개의 숫자를 골라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를 구해라. 많은 게 1이니까 요 1을 기준으로 먼저 봅시다. 1을 다 썼어. 1을 3개 뽑았어. 그럼 2가 하나. 1을 2개 뽑았어. 그러면 2가 2개. 1을 1개 뽑았어. 그러면 2가 3개 있어야 되는 2는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요걸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총 4팩인데 같은 게 3팩. 이렇게 뽑았을 때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총 4팩인데 같은 게 2개니까 이렇게 쓰겠다. 할 수 있겠죠? 전혀 어렵지 않아. 22번 한번 해볼까요? 22번 유제 22번 몇? 14? 14 나왔나요? 좋아요. 어떻게 했어? 6개의 숫자에서 4개를 고를 건데 그러면 또 1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1을 최대로 3개를 뽑아버리면 2는 하나 1을 2개 뽑으면 2는 2개 1을 하나 뽑으면 2가 3개 2가 없는 건 없네. 그지? 그러면 2가 4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4 빼기 3 빼기 4 빼기 2 빼기 2 빼기 4 빼기 다시 3 빼기 해서 다 더해주면 답이 14가 나오더라. 됐고요. 23번 볼까요? 5개의 숫자가 있어. 0, 1, 1을 써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해요. 그럼 맨 앞자리가 1 또는 맨 앞자리가 2만 나와야 돼. 그 뒤에는 4개니까요. 그죠? 그럼 1을 갖다 썼어. 하나 썼어. 1 맨 앞에다 썼어. 하나, 둘, 셋, 4개. 4팩토리얼인데 1을 맨 앞에다 갖다 쓰면 1이 하나 줄어드니까 같은 건 2개. 이렇게 생겨요. 또는 맨 앞에다가 2를 갖다 썼어. 그러면 총 나열하는 숫자는 4개인데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이다. 그래서 6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아 10이면 10이랑 그래서 둘이 더해서 16개요. 이렇게 쓰던가 우리 문제에서는 여사건으로 풀었어요. 이것도 되죠. 전체 5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총 가지수가 5팩토리얼분의 같은 게 3개니까 3팩이 1이 3개에서 뭐만 안 되냐면 맨 앞에 0이 오는 것만 안 돼요. 그래서 0이 오는 걸 뺐어. 그러면 맨 앞에 0이 오면 나머지 숫자는 4개가 있고 같은 게 1이 3개 있으니까 3팩이다. 그래서 20에서 4를 빼서 16을 만들었다. 요렇게도 계산을 합니다. 근데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편한 걸로 하셔도 돼요.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자, 25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확률과 통계를 좀 일찍 배웠다면 순열과 조합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공수원까지만 배웠어도 2학년 2학기 시험 보는 게 좀 편했을 텐데 순열과 조합까지 배웠으면 2-2 경우에서 확률은 좀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을 거야.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저 누구야? 민준이는 좀 도움이 되겠네. 자, 미니멈 7개의 문자를 모두 써서 나열할 거야. 일렬로 나열해 몇 팩이냐 봤더니 7개니까 7팩이에요. 근데 컨닝 하자 얘들아. m이 3개 있대. 그리고 i가 2개 있대. 그러면 3팩, 2팩으로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 쉬워요. 괜찮아요. 두 번째, 양 끝에 m이와 m. 그러면 7자리 중에 5자리가 비는데 그럼 총 나열하는 방법이 5팩인 거야. 근데 같은 것 중에 m 2개를 갖다 썼으니까 이제 같은 것 m은 1개만 남으니까 같은 건 없고 i만 2개 있어.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를 그냥 2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써서 하는 게 가장 편해. 직관적으로 보는 게. 마지막 n이 모두 이웃하도록 나열한다. 그러면 m 3개를 묶어 i 2개. 그 다음에 뭐 있냐? n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총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이웃하니까 5, 5팩인데 같은 게 2개 있어. 그래서 2팩으로 나눠주고 이웃하니까 원래 식을 쓰자면 요 n애들끼리 나열하는 방법이 총 3팩인데 같은 게 3개니까 그냥 3팩인 거죠. 그래서 얘는 안 쓰는 거예요. m 같은 애들끼리는 일렬로 나열해봤자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쓴다. 그래서 60까지가 나와요.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 27번이 별표죠. 요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글문제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뭐 소풍을 갔다, 영희가 철수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2는 5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 8은 5보다 뒤에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심화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거야.
A, B, C, D 5개 문자열이 있고요. C, D, E 이 순서대로 나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C, D가 이웃해도 상관없고 떨어져 있어도 되고.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C, D를 각각 C, D, E를 그냥 같은 문자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열하면 5팩인데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총 20개가 나오고 맨 앞에 있는 A한테 C 주고 두 번째한테 D 주고 마지막 친구한테 E 주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내용은 좀 그래 할만한데 막상 문제에서 만나면 좀 쉽지만은 않아. 자, 다음 29 따닥 해버리자. 이제 이걸 일일이 세지 않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이렇게 좀 예전에 노가다 했던 것들이 아주 쉽게 풀립니다. A에서 B까지 간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팩토리얼인데 가로로 6팩, 세로로 4팩 같은 문자열이 반복돼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써. 변화 안 해도 돼. 어차피 안 나올 거야. 두 번째,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다. 그럼 A에서 P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인데 같은 거 3팩, 같은 거 2팩 곱하기 P에서 B까지 가야 끝나니까 총 4번 움직이는데 같은 거 2팩, 같은 거 2팩 이렇게. 그럼 3번은 이거죠.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B까지 간다. 그럼 전체에서 P를 거쳐서 가는 친구를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P를 거치지 않는 녀석들이 남으니까 1번에서 2번을 뺀 게 3번의 답입니다. 이어지는 거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밑에, 맨 밑에. 옆에 넘겨보세요. 자, 이제 이건 진짜 셀 거야. 같이 세보자. 한번 세볼래?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수를 안 풀어요. 세세요, 세. 세봐. 얘들아, 수능에 이렇게 나와. 그냥 이거 3점 주는 거야, 그냥. 셀 수 있냐? 물어보는 거지. 세야 돼, 세. 대슈 답이 몇이야 저기? 몇 나왔어? 40이 답이다. 40. 나왔냐? 유저 나왔어? 안 나왔어? 왜 그렇게 하면 시험지 빵꾸나. 자, 같이 세볼게. 봐봐. 야, 이거 셀 줄 알아야 되더라. 이거 20개 나오면 이렇게 도로가 잘려있으면 무조건 4점 딸 아니면 3점이란 말이야. 자, 갈 거야. 간다. 자,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는 일단 여기 오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 여기 옆에 따라오는 거야.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오는 방법 여기밖에 없잖아. 옆에 따라와. 한 가지. 위에도 마찬가지야. 여기 가는 거 여기는 다 한 가지야. 올라가는 방법.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고 다 한 가지야. 자, 그러면 여기 오는 방법이 여기서랑 이렇게 오는 거니까 여기서 오는 방법 한 가지와 여기서 오는 한 가지가 이게 두 가지. 또 여기 오는 방법이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거니까 둘이 더해서 세 가지인 거. 그래서 세 가지지. 자, 또 해볼까? 여기 몇 가지냐 여기?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하나 맞냐 하나? 원래라면 여기서 오는 거랑 옆에서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럼 여기 1이에요 여기. 그럼 여기는 2요. 여기를 세려고 봤더니 여기는 여기서도 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도 오는 것도 있잖아. 그럼 멈춰. 자, 여기는 몇 가지야? 편하게 네 가지. 여기는 5가지 맞아. 됐지? 자, 여기는요. 여기 올라오면 야 여기부터 맞아. 여기 몇 가지냐?
야 여기 오는 거 어떡하지? 여기도 오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여기도 오는 건데 여기도 오는 건 세 가지니까 여기 옆에 그대로 따라와. 세 가지예요. 그럼 채울 수 있는 거 여기는 7가지 맞겠네. 그럼 다음에 여기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거 세 가지와 여기서 오는 거 한 가지니까 몇 가지? 네 가지가 돼. 네 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야? 여기 6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여기 11가지. 여기는? 여기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12. 여기는? 몇이야? 23. 그 다음에? 40. 이렇게. 다음 40. 쓸 수 있겠어? 해봐 밑에. 다 셀 거야. 아 진짜 나왔다니까. 진짜 나왔어. 5분 쉬었다 합시다. 5분 쉬었다 하세요. 핸드폰 안 돼. 문자 안 보낸 친구 누구였지? 늦게 온 친구 이름 뭐였지? 여기 선생님 번호 있거든요. 여기로 번호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름만 보내야 돼요. 이름만.